네,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수급과 타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어떤 흐름을 월요일은 잡고 있죠. 수급 포인트를 이삭줍기로 가겠습니다. 거의 지난 주말 정도 보면은 거의 외국인들의 잔치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죠. 굉장히 1조 3천원까지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려 버렸고, 그래서 개별주들 오늘도 그렇지만은 개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큰 지수 자체는 흐름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첫째는 분명한 것은 Q3에 대한 이번 주는 Q3 평가도 있겠지만은 지난번 사례에서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림을 좀 지난주 금요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의 흐름이 아마 좀 답이 될 수 있겠죠. 이게 1차 양적 완화 때가 되겠고요. 시기가 이때죠. 자, 요때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2차가 진행이 됐고, 지금 3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누적수 매수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들어왔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의 한 40조 넘게 들어왔고요. 자, 2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대감으로 시행 전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들어옵니다만은 2차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약하죠. 느낌상으로. 1차와 비교했을 때는. 자, 지금도 보시면 3차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고전이 들어왔었고 딱 시행이 됐습니다. 자, 얼마나 더 들어올까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얼마나 더 들어올까 문제는 있겠지만은, 일단 추가 매수는 외국인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적인 어떤 스케줄이나 그 흐름을 통해서 볼 때는, 제가 또 스케줄 보여드리겠는데, 스케줄을 통해서 볼 때는 아마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퀴즈에 대한 평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라든지 왼쪽에 보시면은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 정도가 있고, 또 HSBC 중국 PMI 지수 정도가 있고, 큰 지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자란 것들은 있지만은, 다만 일정을 보시면 아마 퀴즈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주중에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일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또 연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의 평가, 여기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데, 퀴즈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좀 시장이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는 어떤 퀴즈에 대한 평가 때문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완급 조절은 되겠지만은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벌써 13일 기준으로 보면은 환매가 벌써 하루에 1,80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자, 이 매도가 과연 대형주 쪽에 몰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또 과거처럼 중소형주에 몰릴 것인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도를 강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대형주 쪽에 강세장은 나왔고요. 자,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살짝 조정이냐, 아니면 좀 깊은 조정이 나오느냐,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걸 보고 뭔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떤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역시나 외국인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시각 현재에도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외국인 어떤 업종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대규모로 한번 매수를 1조 3천억 정도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항상 그럴 때는 그 이후에는 좀 완급 조정은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막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매수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대부분 다 시총 상위 종목군을 해서 두루두루 사는 거죠. 오늘 업종을 보더라도 거의 매도 업종은 많이 안 보입니다. 음식료 잠깐 보였는데, 외에 운수, 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 등등에서 시가총액 상위 랭킹 업종 위주로 해서 주르륵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종목들도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인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물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 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같은 종목, 또 LG화학 같은 종목 등등 화학주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해서 당분간 계속 매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종목들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거래소장에서는 1,100억 원대 순매도, 어떤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기관들 덕분에 또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죠. 말씀드렸다시피 1,800억 정도의 매도가 이제 13일 시작됐듯이 2,000포인트에서 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관 매니저들은 매일 또 나와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지금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대부분 업종 매도가 나오죠. 전기전자, 운수 장비, 프로그램 매도도 좀 있으니까 서비스 통신 등등이 매도가 나오고,
반면에 매수가 들어온 업종을 보니까 역시 좀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의 호재가 되는 종목군, 뭐 증권, 금융, 증권 쪽에 해당이 되죠. 또 낙폭과대, 화학주 정확하게 오는데 특히나 좀 고민이 되는 것은 항상 그랬지만 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코스피도 팔지만 그에 상응해서 더 많이 파는 것은 항상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그 현상이 지금도 나온다는 게 좀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자 호남석유 같은 종목, 건설주, 또 뭐 LG전자 같은 종목이 들어오는데 일단 기관들은 환매권에 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앞으로 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지수는 더욱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로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야 되는 걸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급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난감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퀴즈를 실행되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와서 과연 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섞어서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아니라 개별주와 경기 민감, 대형주 그렇게 해서 섞어서 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두 번째 방법은 대형주를 무시해버리죠. 지금 가봐야 대형주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해서 기존에 같이 실적과 모멘텀이 되는 개별주들 급락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더 담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 점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형주를 여기서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형주와 개별주를 적정하게 섞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섞어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